예, 하위 20%에 해당하는 30여 개 국가들의 Factors of Production 값을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의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30여 개 국가들의 요 Factors of Production을 다 합친 다음에 이제 30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작업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5번. 자, 그러면 이 Factors of Production의 평균 값을 각각의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 그 다음 각 그룹별로 Factors of Production의 평균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더니 한국은 어디에 있냐면요. 한국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Second richest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솔팅을 했을 때 가장 부유한 20%에 들어가진 못하고요. 그 다음 그룹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한국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속해 있는 그룹,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서 Factors of Production의 평균 값은 1보다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에선 예, 우리의 어떤 Factors of Production 수준이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 1이잖아요. Factors of Production이 자기 자신으로 K도 나누고 자기 자신으로 H도 나눈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씩 해준 거니까 한국은 항상 1의 값을 갖습니다. 예. Factors of Production 생산 요소에 의한 그 GDP 수준, 생산 요소가 결정하는 GDP 수준은 항상 한국은 1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속해 있는 그룹은 대체로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대체로 자본 스탁 수준도 낮고 인적 자본 스탁 수준도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20%에 속하는 국가의 그룹들에서는 이 값이 1보다 큽니다. 대략 한 1.05, 105% 정도 한국보다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도 속해 있겠죠. 30여 개 국가의 평균 값이니까. 근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20% 국가의 경우에 보면 생산 요소 수준이 한국의 한 22% 수준이에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도 현저히 낮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1인당 인적 자본 스탁 수준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생산 요소 수준의, 생산 요소의 비율인데 그 비율의 차이는 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서 요 값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각 국가별로요. 144개 국가별로 이걸 다 계산을 했고 144개 국가별로 이걸 다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국가들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5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 그룹별로 이 생산성 수준, 이건 사실 이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국가 I의 생산성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AI라고 쓰긴 했지만 이건 컨트리 I의 절대적인 생산성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컨트리 I의 생산성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 놓을까요? 제가 굳이 여기 나누기 A 코리아라고 하면 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네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의 생산성 수준과 비교했을 때, 컨트리 I의 상대적인 생산성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디벨롭먼트 어카운팅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한번 이 값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각 5개의 그룹이 있으니까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이 각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대략 30여 개 국가의 평균 값을 각각 계산해서 이 5개의 값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생산성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대략 30여 개 국가의 평균적인 생산성 수준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우리가 사실 평균보다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생산성 수준이 1이잖아요. 다 이제 한국과 비교했을 때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사실 1입니다. 생산성 수준이.
그런데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평균적인 생산성 수준은 우리보다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룹에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전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는 생산 요소 수준은 사실 우리보다 낮았어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국가가 우리보다 낮았지만 생산성을 봤을 때는 평균적인 국가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사실 한국이란 국가는 생산성보다는 다소 생산 요소가 조금 더 큰 역할을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를 보시면 생산 요소 수준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105% 수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소득 그룹이 하나 위에 있는 가장 부유한 상위 20% 국가가 생산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한국보다 대략 한 5% 정도 높았죠. 아주 미미하게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수준을 비교해 봤더니 이들 국가의 생산성은 대략 1.4배 정도 되는 거예요. 140%, 1.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그룹,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높은 국가의 그룹과 우리나라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생산 요소의 차이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 스탁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인적 자본 스탁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 요소의 차이는 우리와 이들 국가 그룹과 사이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득 격차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대부분 생산성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산성이 벌써 1.4배 차이가 나잖아요. 앞서 그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자, 우리의 생산 요소 수준은 1이니까 그러니까 생산 요소 차이는 거의 없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 우리나라와 생산 요소 수준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득 격차가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못하잖아요. 생산 요소 수준의 차이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 richest 20% 사이에는 상당한 소득 격차가 존재해요. 자, 그 소득 격차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해봤더니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생산성 차이에서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들 국가의 생산성 수준은 이제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략 한 32%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별로 소득 격차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우리가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통해서 실제로 관찰한 Factors of Production 그 다음에 실제로 관찰한 소득의 비율 혹은 소득 격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 국가들의 생산성 비율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림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냐면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통해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 국가별로. 그래서 소득의 차이도 분포로 생각해 본다면 소득 차이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사이에 상당한 이런 편차가 있을 것이고 A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도 상당한 편차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actors of Production, 생산 요소의 차이도, 생산 요소 수준의 차이도 상당한 편차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차이 가운데 얼마만큼이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었고 얼마만큼이 생산 요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분해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분산 분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디컴포지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디컴포지션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